중국이 결국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전략적 요충지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더 이상 투자를 할 만한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도 하지 않고 이미 중국에 있던 회사들마저 또다시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차이나 리스크가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내쫓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의 중국 현실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중국으로 몰려들었던 서구 기업들이 이제 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도 줄어든 데다가 사업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이 서구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와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이번 주에 두 건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아주 우울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따른 위험도 높아졌고 동시에 시장도 둔화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에 닥친 문제 중 하나는 애플 같은 소위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생산 라인을 걷어서 중국 밖에 다른 나라들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저널에 따르면 상하이시가 당면한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애플의 생산 사슬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애플 생산 라인은 어쩌면 중국 시장을 포기했다 싶을 정도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품 대부분을 중국 내 조립 공장에서 생산해 오던 애플은 올해 처음으로 아이폰 플래그십 모델을 인도에서도 조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플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 테크놀로지는 인도 타밀나두주 현지 공장에서 근로자 수천 명에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미국 테크 기업 IBM도 중국에서 연구개발 부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일하던 직원 1000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이렇게 IBM이 중국 인프라를 축소하는 것은 중국 매출이 급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3년 IBM의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19.6%나 감소를 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이 1.6% 상승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 매체인 차이시는 12일 최근 중국 철수를 결정한 미국 IT 기업 IBM의 최고 경영자가 해당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는 지난 10일 전 세계 직원 대상 내부 온라인 회의에서 정말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요충지는 수천 명의 팀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슈나 CEO는 전략적 요충지란 IBM의 다양한 제품을 지원할 수 있고 매년 수백 명의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활력 있는 지역이며,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설계와 자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슈나 CEO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캐나다 토론토, 폴란드 크라쿠프, 아일랜드 더블린, 인도 벵갈루루와 코친이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규모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충지는 이 정도뿐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경영 여건 변화는 중국을 더 이상 전략적 요충지로 삼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중국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크리스나 CEO는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를 개척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보상이 고통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이 이런 중국 연구소 폐쇄 결정에 저항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은 이미 끝났고 현재 상황을 볼 때 결정은 전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미국 빅테크들 입장에서 중국 시장의 비중도 줄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지나친 국수주의적 성향이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국영기업을 감독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문건 79호라는 이름의 극비 문건을 통해서 미국 업체의 의존도를 낮춰왔습니다. 2027년까지 이메일, 인사관리, 사업관리 등에 사용되는 해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중국 업체 제품으로 교체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사채, 그러니까 딜리트 아메리카의 약자인 딜리트 A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을 차별하고 사실상 영업 방해를 하고 있으니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IBM뿐만 아니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미국의 빅테크들도 잇따라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직원 재배치에 나섰습니다. 또한 MS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비즈니스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링크드인은 일찌감치 중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하고 철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당국의 검열 강화 그리고 잇따른 계정 폐쇄 조치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같은 미 대형 SNS도 2018년부터 중국에서 퇴출됐고 접속이 완전 차단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탈중국 바람이 갈수록 커지면서 미국의 대중 직접 투자, 그러니까 FDI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미국의 대중국 FDI가 40%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직접 투자, 그러니까 현금 흐름 기준은 지난해 51억 달러로 전년보다 40% 급감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0억 달러를 넘어섰던 투자액은 현재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8월 25일 최근 중국에서 블랙스톤, KKR, 칼라일 같은 주요 사모펀드들이 신규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금융정보 제공업체 닐로직에 따르면 글로벌 10대 바이아웃 펀드 중 7곳은 올해 한 번도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10개의 회사의 신규 투자 건수는 5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규모가 작은 거래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애정이 차례차게 식었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미국의 사모펀드 중 하나인 워버 스핑커스는 올해 중국에서 아예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고 2022년, 23년에는 매해 2건의 거래만 체결했습니다. 2017년 18건, 2018년 15건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관련해서 2021년만 하더라도 글로벌 10대 사모펀드는 중국에서 총 30건의 투자를 진행했는데 투자 열기가 3년 사이에 빠르게 식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대체투자협회 그러니까 AIMA의 이 커스앵리 아시아태평양 공동대표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국은 지정학적 긴장, 규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적 역풍으로 인해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에는 중국의 빠른 성장이 골드러시아 같은 결과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가 돋보기와 핀셋으로 금을 찾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대를 했던 중국 시장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차례차게 식어버린 데는 한마디로 차이나 리스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21년 중국판 우버로 불렸던 차량 호출 앱 디디추싱이 뉴욕 증시의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규제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디디추싱은 중국 정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강행했다가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상장한 지 이틀 뒤부터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명목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더욱 글로벌 사업가들을 놀라게 한 것은 중국 정부가 디디추싱이 해외 상장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미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 당국은 모든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고 디디추싱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또 사용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디디추싱이 된소리를 맞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해외 상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모펀드들이 IPO를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는 창구를 줄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개입을 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자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경악을 한 겁니다. 차이나 리스크의 실체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까지 둔화되면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 중국의 기술회사 투자마저 제한을 하면서
이 사모펀드들은 아예 중국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컨설팅 회사 더 아시아그룹의 한린 중국 지사장은 해외 투자 규정 등으로 인해서 중국은 점점 더 아주 다루기 어려운 투자 시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 경제 중심의 시장 체제로 돌아온다면 중국을 향한 투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 지도부가 내수를 살리면서 인민의 힘을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공산당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나간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글로벌 투자자들과 기업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의 사태가 바로 그런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